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11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간단하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일,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금요일에 최근에 페트론 주가 변동성이 되게 큰데 금요일에 또 엄청 났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뉴스들이 지금 엄청 빠르게 막 재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간단히 한번 짚어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매수 매도는 참고만 해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에 좋아도 저는 팔 수 있고, 네,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산다. 그래서 펩트론 또 장 초반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따라서 웬만한 고수 아니면 진짜 오르는 거 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오르는 거는 열에 한 두세 번 정도 될까?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막 재료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물리기 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오르는 거는 웬만하면 타지 말고 그 전에 사야죠. 그 전에 사서 그때 좀 팔던지. 그래서 항상 오르는 거는 불나방처럼 좀 뛰어들지 마시고 좀 절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탐욕에 사고 공포에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산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이제 항상 개인들은 본능적으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죠. 네.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팔고, 오르면 확정 수익을 얻으려고 빨리 팔아버리고.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제가 이제 돈을 좀 버는 걸 보고 주변에서 주식을 많이 따라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마 조금씩 다 깨닫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옆에서 볼 때는 불로소득 같고 쉬워 보이지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 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사라고 요 코너인데, 제가 이제 지인들 가끔 만나는 지인분들 이제 들으라고 요거를 이제 하는데, 한 1, 2주에 한 번씩 뵙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들으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약간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막 제가 투자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제 와이프도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면 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것만 참고해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이제 참 모순되는 말이죠. 이해를 하면서 원래 사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냥 나 믿고 사서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알테오제는 지금 또 좀 눌리고 있는데, 12월에 계약이 3개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이제 2, 30% 이렇게는 오르지 않아도 한 1, 20%?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20%도 좀 과하다.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얘는 물려도 1년 안에 충분히 수익을 보고 탈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러고 밀려봤자 한 2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D&D 파마텍은 다음 주에 이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재개가 되고, 12월 3일에 12월 5일에는 우리의 무증 물량이 들어와서 이제 계좌를 또 조금 이쁘게 해주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또 계약이나 이벤트가 나올 확률도 있지만, 요 전후로 해서 주가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아서 그런 거 참고해서, 저는 사라고 안 하거든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모아 가시거나, 네, 떨어지면 사시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펩트론은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인증을 하긴 했는데, 저는 올랐다가
떨어지길래 뭐 한 여기쯤에서 막 샀거든요. 근데 더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밑에서 더 사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저는 싸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 대비 그래서 뭐 다음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라도 만약에 더 떨어지거나 그러면 저는 더 살 생각이 있습니다. 네. 펩트론과 릴리와 SK 팜테코는 이제 그냥 메이드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너무 회사가 좋아지는 지금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도 이게 다음 주에 이벤트가 이렇게 D&D 파마텍도 있고 페트론도 있고 보로노이도 다음 주에 이제 학회 발표가 있잖아요. 저는 다음 주가 진짜 이제 또 새로 태어나는 뭐 그런 이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데이터가 12월 5일에서 뭐 주말에 나올 예정이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전에 혹시나 주가가 눌리면 또 살 생각입니다. 또 살 생각이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차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따라가면서 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관망하지 않을까 싶고 휴력스 바이오시스템즈 많이 올랐고 토모큐브도 많이 올랐고 프로티나도 네, 뭐 지금은 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보이면 사지 않을까 싶고 뭐 지금 막 오르는 거를 따라 붙어서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개별 종목들 한번 보면 알테오젠은 확 올랐다가 또 조금 밀려가지고 뭐 종가가 53만 3천 원에 끝났는데 뭐 1, 20% 물릴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리는 거를 좀 돌렸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확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테오젠 응원하고 항상 응원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보르노이는 4조 3천억이고 뭐 주가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16만 주네요. 16만 주.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는 박스권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확 빠지지도 않고 확 오르지도 않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21선에 닿으면 저는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코퍼레이트 데이죠. 그래서 12월 3일에 IR을 하는데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여기 보시면 여의도 싱가포르에서 이 행사를 하잖아요. 에스모 아시아. 그래서 이 학회를 앞두고 결과가 안 좋으면 굳이 IR을 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슬쩍 발표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결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대신증권 여기 IR 가시는 분 있으면 저 좀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궁금하네요. 대표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들은 웬만큼 다 뵀었는데 보로노이는 아직 한 번도 못 뵀어가지고 네,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보로노이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D&D 파마텍은 그래서 뭐 여기 혹시나 관심 있으신 기관 투자자분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원분하고 대신 가던지 해서 제가 듣고 브리핑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혹시 있으면 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D&D 파마텍은 시총이 1조 200억인데 이제 이게 곱하기 4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제 4조죠. 떨어지다가 지금 조정 구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는데 또 떨어질 수 있고 뭐 조금 쉬어갈 수 있죠. 뭐 D&D 파마텍은 아직 다가올 이벤트가 많아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고 12월 5일에 무상증자 주식이 입고됩니다. 네,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더 막 날아가고 할 것 같을 때 막 달려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12월 10일인가 11일에 그 로이반트 이뮤노반트의 자회사 로이반트의 인베스터 데이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뭐 좋은 소식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요 구간에서 뭐 차트가 좀 되게 예뻐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틀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컵 핸들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단기간에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모아졌다가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리가구하고 산다?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막 오르는 요거는 일단 개인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업은 좋고 갈 길이 아주 멀거든요. 네. 지금부터도 장기로 봤을 때 몇 배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펩트론을 좀 보려고 이렇게 좀 빠르게 했고, 시총이 8조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본장 끝에 종가를 18%, 19%, 20%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10% 정도까지 떨어져서 마감을 했었고, 근데 넥스트 장에서 10%가 쫙 더 밀려가지고 이렇게 30만 5천 원에, 진짜 어이가 없죠. 36만 9,500원까지 갔다가 28만 원까지 떨어지고 30만 5천 원에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물을 좀 마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와이프인데 좀 블러 처리를 했고, 가족방입니다. 아빠, 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와이프가 있는 방인데, 목요일 날 보면 이거 너무 좀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펩트론을 현금 있으면 반 정도 펩트론 사보시지, 제가 이렇게 날렸고, 아빠 엄마가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 아들 촉이 좋다, 뭐 장전에 아직 오픈 전이지만 그때 막 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배가 뭐 제 이름을 대면서 초감 뭐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죠. 아침에 축제 분위기, 뭐 와이프는 돈이 없어서 못 샀다 막 이러고, 막 뭐 이모티콘이 추 막 이렇게 하고, 뭐 제주도 갔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말이 없다가 주가가 제가 롤러코스터라고 하니까 이제 싹 온도가 바뀌었죠.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러냐, 이제 경상도 분이시니까 저보고 이제 설명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리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자, 너무 온도가 다르죠. 이렇게 막 이모티콘을 이렇게 예쁜 거를 보내주다가 설명을 한번 해봐라. 네, 뭐 한 똑같은 얘기죠. 뭐 상황은 똑같은데 주가만 계속 바뀌는 거다. 기다리면 계약은 나올 거다. 그래서 기다리지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익 실현을 많이 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 계좌를 제가 뺏을 생각입니다. 현금화 해가지고. 네. 딱 표정이 보입니다.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진짜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가 변동폭 보세요. 이때 그냥 밑에서부터 거의 50%를 막 오르더니 이유 없이 또 막 주가를 확 이렇게 빼더니, 또 기사에 따라서 확 오르더니 또 이렇게 확 빼는, 이건 진짜 뭐 진짜 세력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거든요. 이렇게 개미의 진을 진짜 다 빼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너무 괴랄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염현아 기자분이 조선비즈에서 마운자로 한국에서 생산한다. 미국의 일라이릴리 SK와 첫 GLP 거점 구축. 그렇게 해서 완제품 생산 파트는 펩트론 유력 검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 5공장, 6공장 SK 팜테크하고 릴리가 계약한 거는 작년에 나왔잖아요. SK 팜테크하고. 그래서 세종 5공장, 6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이게 원료인데, 원료 펩타이드인데, 이게 완제품으로 되는 거는 충북 지역인데 미정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가 계속 보시면 마운자로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한다. 완제품 제조는 별도 파트너사에 맡기는 위탁 개발 생산 체제다. 국내에서 GLP-1 비만약이 생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완제품을 하나로 있는 일괄 생산 체제를 충북 지역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SK가 마운자로의 원료약품인 펩타이드를 생산해 완제품 제조사로 보내는 구조다. 완제품 제조사로 보내는 구조다. 릴리는 이러한 계획을 연내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게 그냥 어커밍 이벤트 아닌가요? 어커밍 이벤트? 릴리는 이러한 계획을 연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릴리가 12월 2일이 컨콜인가? 컨퍼런스 콜인가? 거기서
진짜 다음 생산 기지를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 릴리는 이러한 계획을 연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기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이렇게 구체적으로 펩트론 유력 검토잖아요. 완제품 생산 파트너. 완제품 제조사로 보내는 구조. 완제품 제조사 생산 파트너가 펩트론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릴리 같은, 릴리는 거의 애플급이잖아요. 근데 애플의 하청업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밖으로 새면 그냥 계약이 박살 나거든요. 엄청 예민한데 이런 기사가 나가고도 지워지지 않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용인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뭐 릴리 본사 직원 3, 4명이 이 공장에 2주 가까이 상주하며 설비 실사를 진행했다. 뭐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복수 관계자들은 공장 설계 단계부터 릴리와 파트너십이 논의됐으며 현재 CDMO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재 완제품 단계에서는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을 보유한 펩트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게 아니면 기사가 내려갔겠죠. 실제로 이런 단독 기사들이 올라오고 회사 측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기사가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내려갔다. 그래서 뭐 이거는 블라블라 있고 펩트론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릴리와의 기술성 평가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상업화 단계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네, 핵심 기술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안정적인 공급망과 생산 단가 경쟁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 뭐 환율도 좀 그렇고 뭐 환율을 예상하진 않았겠지만 한국 생산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SK팜테코가 미국에 본사를 둔 CDMO 기업이다. 글로벌 CDMO 기업이죠. 뭐 SK팜테코 측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28일 3시 31분에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또 공식 안 나옵니다. 문제 공식.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약간 미숙한가? 회사의 공지나 IR이 그렇게까지 막 되게 미숙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가의 반응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이게 진짜 뭐 세력이 있는 건가?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왜냐면 이게 이 내용이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다 시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 제가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는데 추가 물질을 더해가지고 뭐 공지가 나올 예정이다. 이것도 봤었고, 그리고 엄민용 애널리스트님 그 레포트에서 25년이 아니고 26년에 기대될 만한 계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계약에 대한 기간도 뒤로 조금 밀러놨었고, 그래서 시장에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이게 뭐 어쨌든 올해 계약이 안 나온다?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이건 좀 뭐 헷갈릴 수는 있죠. 최근 양사는 특정 펩타이드의 스마트 대포 포뮬레이션에 대한 인비보 실험을 추가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특정 펩타이드를 스마트 대포 씌워가지고 이제야 인비보 실험을 추가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석되면 엄청난 문제지만 이거는 그냥 사측에서 약간 이걸 추가를 뒤에 좀 빼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좀, 이건 근데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 딱 처음 봤을 때 추가 물질을 이제 새로 다시 인비보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를 이때까지 인비보를 안 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그런 것까지 아주 명확하게 하려면 최근 양사는 추가로 기존 물질 외에 추가로 특정 펩타이드의 스마트 대포 제형에 대한
인비보 실험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막 설왕설래할 일이 없는데 추가가 뒤에 붙어가지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 12월 7일 아니고 그냥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14개월 해가지고 이게 기간이 요때 12월 7일 특정 날짜에 바인딩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그 전에 얘기들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뭐 전혀 이슈가 될 게 아닌 것 같고, 뭐 맨 밑에 이 내용도 평가 종료 시 뭐 이런 거 의미 없고 언제든지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주담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더 사기는 했거든요. 본질은 전혀 변한 게 없잖아요. 내재 가치는 변한 게 없고, 그러고 오늘 요 금요일 아침에 나온 뉴스가 조금 더 그 정확하게 확인을 해줬고, 그래서 저는 더 샀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의 갓팅 라틴 카페 갓틴 카페 형님께서 이렇게 글을 1편, 2편 주말 동안 써주셨는데, 이게 1편이고 이게 2편. 요약하자면 여기 기사에도 있던데, 요게 이제 5공장, 6공장이고 요거는 이제 영구동, 그러고 요게 뭐였더라? 요거는 이제 별도 시설이고, 이게 좀 위험한 거 관리하는 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요런 글을 이제 남겨주셨고, 어, 스마트 대포 기계를 발주한 게 저기,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거죠. 저기 요 부분 저 부분을 SK 팜테코에서 쓰는 게 아니고, SK 팜테코가 짓기는 하지만 일라이릴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저 껍데기는 일라이릴리가 임차를 하고, 속은 스마트 대포 기계가 들어가서 펩트론이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SK 팜테코가 와 릴리가 껍데기를 CGMP 기준에 맞춰서 펩트론하고, 그러니까 세 회사가 다 협력해서 짓고 안쪽에 세팅하는 거는 릴리하고 펩트론하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합작으로 저기를 하는 걸로 이제 글을 써주신 거고,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기계 발주한 거라든지 돌아가는 정황이나 그런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릴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원료 있는 데서 그냥 계약을 좀 크게 했으니까, 원료를 많이 하기로 발주를 줬으니까 그냥 여기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할 건데 하나를 지어가지고 껍데기만 지어주면 우리가 임차를 할게, 월세를 얼마 내고, 그러면 요 공장에다가 펩트론의 그 스마트 대포 기계를 집어넣고 세팅을 그냥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여러 정황상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것도 이제 라틴 카페님도 그렇고 저도 예상이니까. 근데 전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이게 이 모든 게 다 소설이고 우리의 상상이면 뭐 저는 계좌로 벌 받아야죠. 네. 그리고 2편은 뭐 1억 바이알 정도? 뭐 이것도 이제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진짜 와, 너무 이거는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때까지 그 모든 것과 비교해도 거의 그만큼의 어떻게 이거를 추론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정말 리스펙합니다. 네. 진짜 맞으면 이건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으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좀 펩트론이라는 종목에 한해서는 진짜 전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지켜보면 알 것 같고, 뭐 설마 이제 이런 계획이 만약에 12월에 오면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너무 대단한 기업 아닌가요? 펩트론은 CDMO를 뭐 알테오젠 같이 그
기술 수출함과 동시에 CDMO를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에 지어지는 공장에도 이런 식으로 스마트 대포 장비를 계속 넣을 거고.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데. 30만 원에서 바로 한 60, 70만 원은 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공식적으로 호재들이 빠바바박 나온다면.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목표는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좀 관심들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뭐 제가 이렇게 계속 좀 열심히 할지는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100억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의미 있는 뭐 1억, 10억, 뭐 30억, 50억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금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스터디죠, 스터디. 네, 우리는 스터디를 해야 되고, 스터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너무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월요일 날 페페론 막 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종목 토론실에서 뭐 그런 얘기 되게 많던데,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진짜 이게 남편이 시간 여행이라도 종토방을 그렇게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걱정이 진짜 1도 안 되거든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무튼 모두들 건승하길 바라시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간이고 언젠가는 크게 틀릴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크게 틀릴 거니까, 뭐 제가 다 맞으면 제가 1조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크게 틀릴 날이 오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저를 믿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항상 저를 의심하고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본인이 이해되는 것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맺고, 네, 모두들 뭐 다음 주에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